프린트해서 한 문제만 보고 가자. 5번. 잘 큰 사람도 있고 막힌 사람도 있고 대단한 건 아니야. A랑 B를 더한 식을 줬다. 그 다음에 A에서 2A 마이너스 B를 줬다. A랑 B를 따로따로 주고 나서 연산하라고 그러면 쉬운데 A와 B를 덧셈한 더한 식과 2A 빼기 B라는 식을 주고 나서 A 마이너스 B를 구하라. 그럼 뭐 그냥 봐도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뭐 때 A 플러스 B가 7이다. 그 다음에 2A 마이너스 B가 10, 뭐 9다. 이렇게 주고 나서 A 마이너스 B를 구하라.를 준 거랑 다르지 않지? 그잖아. 이 주면은 A와 B는 안 줬지만 A와 B에 관한 1차 방정식 두 개면은 연립을 해서 A와 B를 구할 수 있겠지? 그래서 대입하는 거지. 그밖에 없어. 이 두 식을 동시에 만족할 거니까 가감법으로 B 더하면 날라가겠지. 뭐 그대로 더해줍니다. 더해주면 좌변은 3A가 되고 우변은 더해서 3X제곱에 플러스 6X에 플러스 9가 되더라. 자, 그럼 식 A는 이제 3으로 나눠서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 되고 이 A를 가지고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B가 구해지겠지? 근데 B를 구해놓고 나서 이제 마무리는 다시 이제 A 빼기 B를 연산하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별건 아니야. 교재는 없었기 때문에 한번 해본 거고 그 외에는 특별히 걸릴 만한 건 없는 것 같아. 오늘 숙제에서만큼. 15번 같은 것도 잘했을 겁니다. 15번도 중학교 책에 많이 나오잖아. 합차 연속으로 쭉 가는 문제. 너희 그 정답률이 꾸준히 유지가 돼야 될 텐데 걱정 반. 그러네. 자, 15, 16, 17 하고 있었을 텐데 일단 혹시 잘 안 된 게 있을까 싶다. 15번에서는 식 A와 식 B를 줬으니까 X를 구하려면은 먼저 그 조건식을 정리를 하면 되겠죠. X는 뭐 A-2B로 정리되죠. A-2B. 대입하면 되겠지. 그 다음에 16번에 대해서는 저번 시간에 힌트를 좀 줬지. 같은 식 두고 곱해놓은 상태에서 3차가 나올 만한 것만 줄거서 하라고지? 네, 잘했을 것 같고 17번도 비슷하다 그지? 2차 계수와 3차 계수를 뭐 주어진 식에서 표현해가지고 둘 다 0이다를 통해서 그냥 풀면 답은 순식간 나올 것 같아. 푼 사람들 위해서 다 불러주면 15번은 5x제곱 더하기 xy 마이너스 9y제곱 16번은 16, 17번은 마이너스 2입니다. 답이. 안 푼 사람, 아직 답 안 나온 사람은 이제 천천히 해보고 이제 채점해보면 될 것 같고 자, 오늘은 다항식의 나눗셈이라는 주제 배워야 돼. 말로 지금 풀었는데 오늘 정답률을 보니까 대부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서 비슷한 난이도니까 넘어간 거야. 방금 세 문제. 다항식의 나눗셈은 우리가 처음 배우는 겁니다. 처음. 그래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어느 부분은 예를 좀 들어가면서 되는구나 이렇게 좀 역으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자, 일단 다항식이 단항식과 다항식을 같이 우리가 다항식이라고 하잖아. 그래서 두 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다항식 나누기 단항식. 다항식은 항이 뭐 여러 개인 거, 다항식은 항이 하나짜리, 그지? 그다음 이것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역수를 나눗셈이라는 게 곱하기 역수잖아, 그지? 그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항식을 6x 제곱 더하기 3x로 주고 이놈을 나누기 3x를 해봐라. 이렇게 줬다. 그럼 나누기니까 곱하기 역수 바꾸라는 소리입니다. 이 식은 6x 제곱 더하기 3x라는 식에다가 곱하기 3x분의 라는 소리지. 그치? 다시 쓰게 되면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죠. 6x 제곱 더하기 3x 나누기 3x 이렇게. 그 다음에는 이제 분모가 항이 하나고 분자가 항이 두 개가 되면 하트로 쪼개보는 거죠. 이렇게. 자, 이쪽 정리하면 뭐야? 3분의 6은 2가 되고 x가 하나 약분될 거니까 2x가 되겠지?
여기 3x분의 3x는 그냥 1일 거 아니야. 이렇게 그냥 하면 되겠다는 소리야. 간단하게. 분모가 항이 하나일 때는 하트로 쪼갤 수가 있어. 이렇게 하자는 얘기고. 그러니까 뒤에 필수 11번을 봤을 때 11번에서 첫 번째 문제가 그런 예인데 2x 세제곱 더 마이너스 4x 제곱에 플러스 6x에 나누기 2x를 하라. 그럼 이제 나누기 x니까 곱하기 없어 있고 결국 2x 분의 얘잖아. 요거 분의 요거. 그치? 한번 다시 쓰게 되면 2x 세제곱 이놈을 나눈다 2x 이렇게 되겠지? 곱하기 3x가 이르단 말은 3x를 분모에 쓰라는 소리야. 분모에. 네? 맞지? 따라서 이제 하트로 쪼개 3개로 하나 둘 3개 이쪽부터 자 개수는 1이 될 것이고 x 세제곱에 x 1제곱이니까 x 제곱 났겠지? 가운데 항은 개수는 2분의 마이너스 하니까 마이너스 2겠고 x 하나만 남겠죠? 그 다음에 이쪽은 3만 남겠죠. 3만. 어렵지 않지? 이 책이 이제 예제가 쉬워. 어렵지 않고. 두 번째도 보자. 두 번째는 문자가 좀 여러 개인데 4의 a제곱 b제곱 마이너스 3ab 그 다음에 마이너스 3ab 제곱 이놈을 나눈다. 제곱 쓴 거야. 나눈다 2분의 ab. 이것도 이제 곱하기 2분의 ab로 나눈 거니까 곱하기 ab 분의 2겠지? 그치? 그래서 그러면 ab분의 2니까 이렇게 합시다. ab분의 2 곱하기 이렇게 합시다. 분자 쪽에다가 4a제곱 b제곱 마이너스 3ab 마이너스 3ab 제곱 쓸게. 괜찮지? 이게 2분의 ab니까 2분의 ab를 곱한 거니까 곱하기 이걸 나눈 거니까 곱하기 ab분의 2인데 여기다 ab를 쓴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분자 쪽을 한번 전개했다가 쪼갤게. 이 전개하면은 8 곱하기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6 곱하기 ab 그 다음에가 마이너스 6의 ab 제곱 밑에는 그냥 ab 그치? 자 여기 하트로 3번 다 쪼개가지고 이제 정리하라는 소린데 이렇게 줄그면서 합시다. 자 개수는 8 남았죠? 그 다음에 ab니까 여기 하나씩 날라가니까 a 하나 b 하나 남았겠지? 가운데 항은 ab가 약분이 된다 그치? 마이너스 6이 있고 이쪽은 어때? 이쪽은 마이너스 6에 그 다음에 a 하나 날라가고 분자 쪽에 b 하나 남지? 이렇게. 별건 아니지? 이게 분모가 단항식으로 나눗셈을 하는 것은 결국 얘가 분모로 가면서 하트로 쪼개져. 그래서 그렇게 복잡하지 않게 할 수 있더라. 됐지?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바로 나오는 게 이제 다항식의 나눗셈인데 다항식 나눈 다항식인데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유제 12번을 지금 연습. 유제 12번. 단항식으로 나눈 거는 끝내봅시다.
곱하기 역수로 바꾼 상태에서 분배해서 하면 됩니다. 할 때 두 개 다 했다 손. 칠판 보고 칠판 보고 답 확인. 첫 번째 거는 2a-3b, 두 번째 거는 -3x 플러스 6y 더하기 2분의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그냥 곱하기 역수 쓴 다음에 세 번 이렇게 분배할 거 괜찮아. 여기가 이쪽 처음에 식도 분수꼴이 있고 여기도 분수꼴이 있어가지고 밑에다가 이렇게 써버리면은 번분수가 돼가지고 불편하니까 분배하는 게 낫겠다. 항상 먼저 분배할 때 부호를 먼저 봐. 부호. 일단 첫 번째 거 할 때 부호는 마이너스겠죠. 그 다음 개수를 봐. 숫자. -3 붙고 x가 하나 날라가니까 x 하나만 남았겠죠. 이게. 그 다음에 그것도 -2랑 -3을 곱하니까 개수는 6이야. 6이고 문자는 x가 하나 날라가니까 y만 남고. 그 다음에는 부호는 플러스인데 2분의 1 남겠죠. 2분의 1이고 x는 사라졌지. 그렇게 하면 되겠지? 여기까지가 이제 반항식으로 나누는 나눗셈이었고, 자, 두 번째는 다항식 나누기 다항식. 쉬운 예를 해볼까? 쉬운으로 잠깐만.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이라는 2차식을 x-1이라는 1차식으로 나눌 건데, 식에다가는 항상 괄호를 좀 써주는 거야. 이렇게 한 덩어리니까 얘를 얘로 나눈다. 괄호 안 쓰면 알아먹을 수가 없어. 알겠죠? 어쩌란 소리일까 저게? 너네가 한 번도 이렇게 2차 식을 식으로 나누는 걸 해본 적이 없어. 특히 뒤에가 항이 2개짜리. 얘를 있는 그대로 쓰게 되면 x-1분의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이잖아. 그지? 근데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요 식을 요 놈으로 나눴을 때 구하고자 하는 거는 목과 나머지입니다. 목과 나머지. 목과 나머지. 목과 나머지. 굳이 아까 여기서 한 이것도 한번 예를 들어볼까? 얘를 아까 정리했더니 2x 플러스 나왔죠? 2x 플러스 1로. 그치? 이거는 굳이 말하면 몫입니다. 목. 얘를 얘로 나눈 몫이 2x 플러스 1이고 나머지가 입니다.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쉬운 예를 한번 들어볼게. 너네가 23을 5로 나눴을 때 나눈 목과 나머지를 찾아라. 이런 질문을 들으면 우습지? 그치? 23을 5로 나누면 몫이 몇이야? 뭐 당연히 4겠고 나머지가 3이겠지. 누구나 다 알아. 이거 하는 이유는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과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구하는 방법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직접 나누겠죠. 초딩 때 이렇게 줄 긋고 여기다가 23을 5로 나눈 거니까 이쪽에 23 쓰시고 여기다 5를 쓰지 않겠나? 그리고 뭘 확인해? 2와 3 중에서 가장 앞에 수를 먼저 보잖아. 그지? 2는 5로 나눠 떨어지지 않잖아. 그지? 왜? 너무 재밌어? 그러면 이제 패스하고 이제 23을 뒤에까지 같이 보잖아. 그지? 23은 5로 나눠지고 몫이 몇이야? 몫이 4니까 여기다 4 쓰지 않았나? 그지?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밑에다가 20 썼잖아. 그 20은 얘랑 곱했었지? 그지? 5 곱하기 4를 해가지고 여기서 썼단 소리지. 20. 그 다음 위에 4를 뺐지? 위에서 빼게 되면 3 나왔고. 그래서 23을 5로 나눴을 때 얘가 몫이지? 목. 얘가 나머지죠? 그리고 이제 초딩 때 이 검산식을 쓰라는 질문도 있죠? 검산식은 어떻게 썼죠? 23이라는 수가 5로 나눴을 때 몫이 4고 나머지가 3이니까 5 곱하기 4 나눈 수 곱하기 목, 그치? 그 다음에 더하기 나머지를 썼잖아. 그리고 이게 맞나 확인해 보면 되잖아. 23 맞지? 그럼 웬만하면 틀리지 않았겠지? 이렇게 했단 말이야. 자, 그러면 2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것도
그렇게 해보자는 소리거든. 자, 간다. 2x 제곱 더하기 3x 마이너스 6을 얘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쓰겠다는 소리야. 얘들아. 그리고 여기다가 x 마이너스를 쓰겠다는 소리입니다. 네, 지금 여기서는 왜 저렇게 자연수에서는 나눗셈을 이렇게 하는 거를 너네가 수년간 연습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된다를 절대 너네가 왜냐는 질문도 안 할 겁니다. 그냥 하고 있으니까. 이거 됐고 이것도 비슷하게 한번 해보고 나서 맞다 확인하면 돼. 자, 가본다. 요 식 안에 x-1이 몇 번 들어있는가 세야 돼. 여기서도 23이란 이 안에 뭐가 있냐고 봤잖아. 없잖아. 그래서 두 개 땡겨서 여기까지 봐서 23 안에 5가 몇 개 있냐 봤잖아. 여기서는 방식을 나눌 때는 이 전체 식 안에 x-1이 몇 개 있나 봐야 돼. 전체라고 말은 좀 그렇고 두 개까지 봤을 때 그 몇 개를 쓸 때 최고차만 봐. 최고차. 요놈하고 요놈만 봐. 다 가려볼게. 2x 제곱 안에 x는 몇 개 들어있지? 2x 제곱 안에 x 몇 개 들어있지? 그 몇 개란 말은 x에다가 몇 곱하면 2x 제곱이야. x에 몇 곱해야 2x 제곱 나와. 2x겠지? 그래서 그걸 쓰는 거 위에다가. 근데 쓸 때 여기 위에다 씁니다. 이렇게. 다시 여기 처음에 여기 쓸 때 이걸 다 보지 않고 최고차만 봐. 최고차끼리만. 원래 처음 식의 최고차 항과 나누는 식의 최고차항만 봐서 2x 제곱 안에 x가 몇 번 곱해졌는가를 위해 씁니다. 알겠지? 그리고 여기다 4를 쓴 다음에 그 밑에 수를 쓸 때 어떻게 했죠? 얘랑 곱해가지고 여기다 썼잖아. 그치? 그럼 여기서도 요 2x랑 얘를 곱해가지고 얘를 곱해가지고 여기다 쓰는 겁니다. 여기다 한번 써볼게. 자, 2x 곱하기 x-를 하겠다는 소리야. 곱해가지고 그럼 전개 따지면 2x 제곱 마이너스 x겠지. 이렇게. 너희 보기 좋으라고 해서 쓴 거고 실전에서는 그냥 얘랑 곱할 건데 마음속으로 여기 괄호가 이렇게 있고 괄호가 있고 얘를 여기다 잠깐 놓은 상태에서 이 둘을 곱하겠다는 소리입니다. 2x 제곱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윗줄에서 아랫줄로 뭐 하지? 23에서 20을 뺐죠? 여기도 빼는 거야. 빼면 이거 사라지잖아. 어차피 이걸 맞춘 거잖아, 일부러. 당연히 최고차는 사라지겠고 3x에서 마이너스 2x를 빼면 5x가 내려오겠지. 그러면서 하나 더 내려옵니다. 밑으로. 그대로 내려와야 돼. 알겠지? 그 다음에 이제 다시 한번 이제 5x-6이라는 식 안에 x-이 몇 번 들어있나 봐야 되거든? 역시 최고차만 봐. 최고차만. 몇 번 들어있겠어? 5x는 x의 몇 배야? 5배잖아. 여기다 5를 쓰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뭘 쓰냐면 자 여기는 2x 플러스고 여기는 x-1인데 지금 여기서는 이제 이 5만 가지고 이 5하고 이 x-1만 곱합니다. 따로따로 해야 되니까 5 곱하기 x-만 사라져요. 5 곱하기 x-만 사. 그럼 5 곱하기 x-만 쓰니까 5x 마이너스 5겠지. 일단 위에서 뺍니다. 빼주면 마이너스 1겠지. 그치? 일단 시킨 대로 확인했습니다. 그럼 여기서도 검산식 써볼게. 검산식은 이 처음 식이 2x 제곱 플러스 3x 마이너스 6을 얘로 나눈 몫이 2x 플러스 5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니까 나누는 식 곱하기 목 더하기 나머지 쓸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x 마이너스 1 곱하기 2x 플러스 5에 더하기에 마이너스 이런 느낌이잖아. 이게 같은지 확인해 보자고. 얘 전개해 볼까? 2x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x랑 플러스 5x니까 3x 그리고 마이너스 5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6 어때? 같죠?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를 그냥 익혀서 하는 거야. 이거는 뭐 왜 10도 자연수의 나눗셈처럼 이렇게 했을 때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가 되는가? 이것은 사실 어려운 얘기입니다. 어느 책에도 안 나와. 그냥 이렇게 하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렇게 따라서 해봐라. 약간 계산법 하나 배운다고 생각하면 돼. 이렇게 뭐 복잡하게 심오하게 배울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하면 방식을 나눌 수가 있더라. 이제 복잡하니까 하나 더 해볼게. 피드 13번. 참
그래서 여기서 이제 주제가 목과 나머지 찾는 거니까 이게 몫이야. 몫은 2x 플러스 5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x 마이너스 1이다. 이게 이제 여기서 우리가 찾는 바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까? 23을 5로 나눈다는 얘기는 23 나누기 5였고 얘가 5분의 23이지. 그치? 5분의 23이라는 수가 이제 5분의 목 23을 5로 나눈 검산식을 썼을 때 23은 5 곱하기 4 더하기 3이잖아. 그치? 얘를 이제 하트로 쪼개본 거야. 이렇게 쪼개본 거야. 쪼개봤더니 이쪽은 5가 사라지면서 4만 남았죠? 더하기 5분의 3 뒤에 남았죠. 그치? 그래서 따로 빠진 얘가 몫이야. 얘가 목. 얘가 목. 얘가 나머지입니다. 이거 분자 쪽이 나머지. 초딩 때 4분의 17을 17 나누기 4를 하라고 그랬어. 초딩 때 얘가 4분의 17이잖아. 그랬다가 얘를 뭐 4와 뭐 4분의 이렇게 쓰지 않았나? 초딩 때 이 뜻이 중간 과정을 잠깐 쓰게 되면 17은 좀 그렇다. 23으로 할게. 그러면 다시 얘가 4분의 23인데 23을 4로 나누면 몫이 5지. 그러니까 23은 4로 나눴을 때 몫이 5. 나머지가 3인 수잖아. 23을 4로 나눈 검산식으로 바꾼 거야. 그 다음 이것을 이렇게 쪼개고 이렇게 쪼개봤단 소리야. 이쪽은 그럼 5만 남겠지? 그 다음 이쪽은 4분의 3만 남겠죠. 그래서 얘가 이제 초딩 때는 5와 뭐 4분의 3 썼는데 이 5의 의미가 23을 4로 나눈 몫이라고. 그러니까 얘가 나머지라는 소리입니다. 이해되지? 비슷하게 해도 그럼 거기까지 가면은 얘로 나눈 거니까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x-1분의 자 2x제곱 더하기 3x-6을 x 분모인 x-로 나눴더니 몫이 얘고 나머지가 마이너스 1이 되네. 그대로 써볼게. 그럼 x-1 곱하기 2x 플러스 5 그 다음에 더하기에 마이너스 1 썼다고. 그럼 다시 얘는 이렇게 쪼개버리면 x-는 지워지니까 이 목만 남게 된다고. 2x 플러스 5. 그리고 하나 남은 것은 x-1분의 마이너스 남겠죠. 그치?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게 몫이야, 목. 네? 이 2차식을 1차식 x-로 나눈 얘가 목. 얘가 나머지라는 소리입니다. 그치? 몫이고 나머지다. 지금 우리 책에서는 현재 교육 미래 1학년 때는 여기서 그냥 목과 나머지만 구하면 끝나거든. 근데 이제 2학기 책에서는 얘로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를 통해서 검산식을 작성해서 이렇게 목 더하기 나눈 식분의 나머지 꼴로 쓰는 것도 하게 되거든. 한번 보여준 겁니다.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자, 그럼 이제 연습한다. 다음 식을 나눌 때 가장 기본 방법이 이렇게 나누는 거야. 이걸 직접 나눈다고 해. 직접. 특별한 방법이 없이 직접. 13번 가볼게. 2x 세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4. 근데 식을 볼 때 3창 그 다음에 2창 없지. 보여? 2x 세제곱 플러스 6x 플러스 4잖아. 6x를 붙였으면 실수합니다. 3차, 2차 잠깐 비우고 그 다음에 6에 쓰는 겁니다. 그래야 자리가 안 밀려. 빠진 짝수는 잘 봐야 돼. 얘를 나눈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자, 이제는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목과 나머지를 찾는 건데 방법은 똑같다고. 자, 먼저 처음 식의 최고차항과 나누는 식의 최고차항만 보자고. 다 가리고. 몇 개 들어있다? 여기다 몇 곱하면 이 나와?
EX 곱하면 되잖아. 여기다 EX 곱하면 소리야. EX.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 식하고 이 전체를 곱하겠다고. 전체를. 그럼 EX 곱하기 X 제곱은 EX 세제곱. 그러니까 EX 곱하기 X는 EX 제곱. 여기다 쓰겠다는 소리죠. 그 다음에 얘랑 곱한 거는 EX. 그러니까 6x를 여기다 썼으면 이게 여기 1차, 2차가 돼서 줄 밀린단 말이야. 빠진 차수를 잘 보면서 빈칸을 만들고 하라는 소리입니다. 줄 긋고 자, 위에서 아래 뺀다. 빼주면 얘는 사라지고 자 위에서 얘를 뺐죠. 이거 없는 건 0이야 0. 이거 뺀 거니까 마이너스 2x 제곱이고 6x 빼기 x는 4x가 되고 하나 내려오겠지? 그지? 자 여기다 뭐 쓸까? 뭐 쓸까? 항상 최고차끼리만 본다고 그랬지? 곱하기 몇이야? 곱하기? 마이너스 2x겠지? 마이너스 2 여기다 마이너스 쓰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조심할게. 이제 요 마이너스 2하고 얘를 곱하는 거야. 이렇게 가리고 마이너스 2 곱하기 얘. 그지?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이게 좀 특정 부분을 이렇게 골라서 곱하다 보니까 헷갈릴 수 있지. 그러면 잠깐 얘를 여기다 잠깐 쓰고 해도 됩니다. 이렇게 쓰고 분배해서 쓸 수 있겠다 소리야. 그다음에 위에서 아래 뺀다. 빼면 사라지고 빼면은 6x가 되고 빼면은 6이 됐겠지. 자, 그다음에 여기 뭐 쓸까? 그다음에 6x는 x제곱으로 나눠지지 않지. 이제 끝난 거야. 이제 끝난 거야. 그러면 얘가 몫이야 몫. 얘가 몫이고 얘가 나머지입니다. 알겠지? 너네 그럼 두 번째 거 한번 해볼래? 13-2번 해봐. 다항식의 나눗셈에서 이제 실수가 나는 부분 중에 많은 부분이 빠진 차수가 있을 때 그 빈칸을 놓지 않고 했을 때 실수가 납니다. 줄 밀려가지고 지금 x제곱 더하기 1이라는 식의 1차가 없어. 그지? 그러니까 왼쪽에 있을 때도 중간에 한 칸 좀 띄고 하는 거야. 그래야 실수 안 난다. 왜요?
얼마나 순한지 뒤통수가 얼마나 납작한지 애기 때 얼마나 순했으면 이렇게 뒤통수가 납작해.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졸지 맙시다. 찔렸죠? 자, 이 내용을 좀 잠깐 정리하면 개는 정리하면 다항식 A를 다항식 B로 나눴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 앞으로 특별한 말이 없어도 우리끼리는 이제 몫을 쓰라 그러면 몫을 Q라고 쓸 겁니다. Q, 나머지는 R. 알겠죠? 그리고 Q는 어떤 X에 관한 식일 수 있지. 그래서 Q라고 쓰기도 하고 뭐 QX라고 쓰기도 합니다. 뭐 fx 하는 것처럼 x에 관한 식이니까 qx라고 이름을 좀 지어주는 편이고, 나머지가 상수일 때는 그냥 r이라고 쓰기도 하고, x에 관한 식일 때 이렇게 나머지 1차식이잖아. 이럴 때는 rx라고 쓰기도 한다고 봅니다. rx. 알겠지? q는 몫을 뜻하는 영어 단어의 첫 글자고, 나머지도 그래. r도 그래. r. 그래서 여기서도 우리가 이제 앞으로 그냥 몫이 얘고 나머지가 애란 그 말을 한글로 안 쓰고 그냥 뭐 qx는 2x-2고요. rx는 6x 플러스 6입니다. 이렇게 써도 괜찮겠다 소리야. 알겠죠? 자, 그럼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Q, 나머지가 R. 여기서 A나 B나 Q나 R은 다 식입니다. 숫자가 아니야. 다항식 A, 다항식 B. 그럼 몫도 다항식, 나머지도 다항식이야. 그리고 상수도 다항식 안에 들어간다. 자, 그리고 이것도 보니까 직접 나눴다고 치면 이 자리가 A일 것이고 B로 나눴다. 이 자리가 B겠지 그럼. 그 다음에 몫이 Q, 여기가 Q. 여기다 점점점 가서 나머지가 R 이렇게 나왔다는 얘기 아니야? 그치? 여기서 검산식을 한번 써보자. 검산식. 처음식 A는 B로 나눴을 때 몫이 Q고 나머지가 R이니까, 그래서 A라는 식은 B로 나눴을 때 몫이 Q, B 곱하기 Q, 그리고 R을 더한다 이거지?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이때 아까 우리가 몇 번 해봤지만 여기서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눴을 때 몫이 얘고 나머지가 얘다. 그때 2차식으로 나눌 때 여기가 이제 이 부분이 2차가 되면 2차식 안에는 2차식이 들어있잖아. 한 번 더 나눌 거라고, 마이너스에 쓰고 나서 또 할 거라고. 근데 1차가 되면은 더 이상 1차식 안에는 2차식이 들어있지 않지. 끝나잖아. 그러니까 더 나눠지지 않을 때까지 한다는 말은 밑에 나오는 이런 값이 이런 식이 나누는 식보다 차수가 낮아지면은 계산 끝나는 거야. 그지? 그러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어떤 다항식을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2차식일 수 있을까? 안 되겠죠. 더 나눠야 되겠지.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2차보다 차수 낮아야 됩니다. 알겠지? 그래서 다항식을 다항식 B로 나눌 때 그 나머지의 차수하고 나누는 식의 차수가 매우 중요합니다. 관계가. 그래서 B로 나눴다는 얘기는 이 B의 차수와 나머지의 차수가 관련이 있어. 얘가 둘이가. 그래서 이제 나머지 R의 차수는 반드시 나누는 식 B의 차수보다 작아야 됩니다. 이 관계가 작아야 돼. 알겠죠? 반드시. 10차식을 3차식으로 나눴어. 10차식을 3차식으로 나눴어. 나머지는 몇 차식일까? 10차식을 3차식으로 나눴어. 나머지 몇 차식일까? 몇 차식일까? 10차식을 3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 몇 차식일까요? 다시 봐봐. 여기 내가 한번 더 써볼게. 요 3차식을 얘로 나눴을 때 검산식으로 내가 써볼게. 자, 2x 세제곱 더하기 6x 플러스 4를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로 나눠봤다. 그랬더니 몫이 2x 마이너스 2가 나왔고, 그 다음에 더하기 6x 플러스 6이 붙은 거 아니야? 이게 검산식이지? 얘가 나눈식이야, 나눈식. 이게 저기 있는 B 역할하는 거야, B. 이게 Q 역할하는 거야. 이게 R 역할하는 거야.
이되지. 그러니까 2차식으로 나누면은 나머지는 반드시 얘보다 차수가 낮아야 된다 소리야. 네? 그러니까 나머지 3차식으로 나눴다는 얘기는 10차식을 3차식으로 나눴다. 그럼 뒤에 뭐가 있겠고 몫이 있겠고 더하기 나머지가 붙을 거 아니야. 이 나머지 자리에 오는 애가 3차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된다고. 몇 차야 그럼? 2차가 아니고 2차 이하입니다. 1차일 수도 있지. 이게 꼭 2차가 아니고 2차 이하야. 그 다음에 여기 목 자리는 몇 차가 와야 되겠어? 이 10차식이니까 7차가 와야 되겠지. 7차. 그지? 그래서 책에 지금 나머지 R의 차수와 B의 차수 관계를 써놨거든. 18조의 그 맨 위에 박스, 회색 박스. 그지? 여기 밑에다 하나 더 써놔. A의 차수는 원래식 처음식의 차수는 B의 차수와 나누는 식 B의 차수와 몫의 차수의 합입니다. 뭐 당연한 겁니다. 이쪽에 지금 x의 10제곱부터 가고 있다고. 여기 나누는 식이 지금 x 세제곱 가고 있다고. 그러면 이 목 자리에 뭐가 올 거고 그 자리에 그러니까 나머지 자리에 뭐가 올 텐데 이 나머지 오는 식은 적어도 3차보다는 차수가 낮아야 될 거니까 2차 이하야. 2차 이하. 보통 이제 뭐 ax 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 꼴이야. 2차 이하니까. 목 자리에 오는 거는 일단 이걸 곱해가지고 10차가 나오긴 해야 되니까 이게 7차씩 나오고 7차씩. 그 말이야. 다시 물어볼게. 8차식을 나누기 5차식을 했으니까 3차. 2차식 했어. 2차식. 그럼 몫은 몇 차야? 몫은 몇 차? 8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면 몫은 6차가 나와야 돼. 나머지 몇 차? 나머지는 2차로 나눴기 때문에 2차보다 차수 낮아야 되니까 1차 이하겠죠? 1차 이하. 그렇게 하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그 회색 박스 밑에 나누는 다항식이라는 게 그 위에 있는 내용으로는 B야. B로 나눈 거니까 N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는 그보다 한 차수 낮은 N-1차 이하다. 확정이 아니고 이하입니다. 5차식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4차가 아니고 4차 이하야. 알겠지? 뭐 그렇게 볼 수 있고. 그다음 맨 밑에 참고사항 18조 맨 밑에 다항식의 나눗셈은 자연수의 나눗셈과 다르게 나머지가 음수인 경우도 있답니다. 자, 18쪽에 그 회색 박스 오른쪽에 공간이 좀 있지? 거기다가 필기해보 잠깐만. 자연수의 나눗셈.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수 A를 자연수 B로 나눔 몫이 뭐 C 그다음 나머지를 R 할게. A를 B로 나눈 몫이 C 나머지를 R 스몰 R 할게. 이때 검산식을 한번 써볼까? A를 B로 나눴을 때 몫이 C 나머지가 R. 볼 때는 그냥 쓰면 이런 얘기잖아. A를 B로 나눴더니 목 자리에 C가 오고 나머지 자리에 R이 왔다 이런 얘기잖아. 검산식은 뭐 A는 B 곱하기 C 더하기 R이겠지. 당연하지? 이때도 나머지에 대한 조건이 하나 붙습니다. R은 반드시 0 이상이면서
나눈 수 b보다 작아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12768이라는 수가 있어. 얘를 나누기 뭐 8을 했다 18. 예를 들어 8. 엄청 큰 수가 있어. 그 수를 8로 나눴을 때 이거를 8로 나눈 나머지를 잠깐 내가 R 했다면 그 R은 내가 이걸 안 나눠봤어도 반드시 0 이상이어야 돼. 그리고 8보다 크면 안 돼. 8로 나눴으니까. 안 그래? 이를테면 이거를 이제 시험 문제 냈더니 어떤 친구들이 뭐 어떤 친구는 답에다가 뭐 3이다. 어떤 친구는 9입니다. 어떤 친구는 15입니다. 이렇게 써놨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이건 내 계산 안 해봐도 8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는 거니까 이건 답이 될 수 없어. 이 말 이해돼? 자연수를 8로 나눈 나머지는 8보다 작아야 돼. 그리고 0 이상이어야 돼. 나머지가 음수가 되지도 않지. 그치? 자연수가 나눴으면서는 나눈 수보다는 작으면서 0 이상의 자연수가 나와야 되고 다항식을 나눴으면서는 그 나머지는 음수일 수도 있어. 차수만 중요해. 차수만. 이 비의 차수보다 나눈식 비의 차수보다 작기만 하면 돼. 나머지가 마이너스 된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닙니다. 1차 상수니까. 알겠지? 자, 그럼 14번과 14번의 두 문제 잠깐 풀고 쉬었다 가자. 14번의 두 문제 풀자. 한 번도 안 해본 작업을 하다 보니까 이거 살짝 조금 힘들어. 따라서 풀만 하지 않나? 앞으로 이제 다항식을 나눌 때 이게 가장 기본 방법이 돼가지고 앞으로 그러니까 내가 여기다 이제 5차식을 줬고 5차식을 3차식으로 나눴다 해도 목과 나머지는 구할 수 있는 겁니다. 앞으로 좀 풀이가 길어지는 거지. 차수가 높으면. 그치? 못하는 게 아니고 시간만 좀 할 수 있는 거야. 근데 이제 보통 4차 이상은 잘 안 시켜. 어차피 노가다니까. 그리고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좀 빨리 푸는 방법이 있어. 특정한 상황을 만족하면 이제 그런 것들을 뒤에서 또 배울 거야. 잠깐 쉬었다가 뒤에 또 하자.
쌤, 응? 젤리 하나 드실래요? 젤리? 네. 좋지. 오 뭐야? 왕젤리네? 네. 젤리는 왜 초콜릿? 자, 이제 방금도 그렇게 쉬운 내용은 아니었거든. 네. 네, 지금부터 배울 내용이 공중수학 처음 배울 때 초반에 한번 헉 하는 단어냐? 헉. 이렇게 어렵나? 이렇게 외울 게 맞나 싶은 단원이 이제 이게 시작하자마자 두 번째 시간 내지 세 번째 시간 돌아와. 이걸 이겨내야 돼. 자, 지금부터 이제 곱셈공식을 배우는데 21쪽 폈지? 21쪽 보게 되면 그 박스 안에 보게 되면 1번부터 10번까지가 써 있죠. 네. 1번부터 4번에씩 슬쩍 봐봐. 1번부터 4번. 그렇게 배운 지 얼마 안 됐죠? 중3 1학기 때 배운 거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고 관련 문제를 뭐 수도 이렇게 풀었을 거야 지금 원장님하고. 공식은 적어도 알 거야. 지원할 거고. 그 밑에 이제 5번부터 10번까지 6개 공식은 이제 고등학교 책에서 처음으로 배워야 될 식들이야. 하나씩 배워야 돼. 그리고 다 배우고 나면 넘어가 보자. 24쪽. 24쪽에 보면 변형 공식이라고 몇 개 써있지? 변형 공식. 변형 공식은 공식이 새로 만들어진 게 아니고 앞에서 배웠던 곱셈 공식에서 뭐 특정한 항들을 이항시켜서 새로 정리한 식을 변형 공식이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21쪽에 있는 기본 곱셈 공식들을 정확히 숙지를 하게 되면 변형 공식들은 자연스럽게 학습이 될 거란 소리입니다. 오늘은 한 시간에 이걸 남은 시간에 다 할 거 아니고 뭐 한두 개? 한 두 개 정도만 잘 골라가지고 할 거야. 왜 하루에 하면 탈락. 섞여가지고. 그 전에 중3 거 다시 한번 보고 갈게. a 더하기 b 제곱. 이거 원래 이거지?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잖아 원래. 그러니까 뭐 4번 하는데 a 제곱, b 제곱은 한 번씩밖에 안 나와. 그지? 근데 이제 요 a 곱하기 b랑 b 곱하기 a가 2번 나오잖아. 근데 동량이잖아. a, b나 b, a는. 그지? 그래서 a 제곱 하나와 그다음에 a, b 2개. 그다음에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했지. 그다음에 이제 가운데가 마이너스 붙은 것은 이렇게 했지 않나? 그지? 이렇게 쓰면은 a 마이너스 b로 가게 되면은 a 제곱 마이너스 2ab 순서를 읽으라는 소리야. 한 번에 쓴 거야. 그리고 이 뜻이 이게 이런 용어가 있다. 부호 동순, 복부 동순 이런 용어가 있는데 복부라는 얘기는 뿔마나 맞부를 복부로 해. 뿔마나 맞부. 동순이라는 말은 같은 순서란 소리야. 그러니까 이 식은 a 플러스 b의 제곱이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이라는 식과 a 마이너스 b의 제곱이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라는 식을 한 번에 적은 거야. 여기를 플러스 읽으면서 여기를 마이너스 읽으면 안 된다는 소리야. 위에는 위에끼리 아래는 아래끼리가 커플이다. 동순. 그 다음에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 이거 제일 중요하잖아 공식에서. 이것도 이제 이렇게 a제곱과 마이너스 b제곱은 안 사라져. 근데 중간에 요 a 곱하기 마이너스 b 한 거랑 b 곱하기 a 이게 사라지지. 그래서 이 공식이 합차 공식 아닌가? 합차 공식? 그러면 내가 한번 해볼까?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곱하기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개 어떻게 하지? 한번 도전해봐. 저 전개하시오 도전. 뭐 9번을 하면은 누구나 할 수 있긴 하겠지. 그치? 합차공식을 써서 하자는 소리야. 항상 이 합차공식은 이해할 때 이렇게 모양으로 기억하는 거 괜찮아.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 빼기 세모. 이것은 동그라미 제곱 빼기 세모 제곱이야. 모양으로. 그치? 이걸 9번 하면 누구나 할 수 있지만 합차공식을 이용하게 되면 요 a 플러스 b가 똑같잖아. 요 c가 똑같잖아. 그치? 그러니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동그라미 빼기 세모의 곱이니까 동그라미 제곱 빼기 세모 제곱이라는 소리야. 그래서 이것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c 제곱이겠지? 요거 제곱 빼기 요거 제곱이니까 이거 전개하면 되겠지 이제. 이해되지? 자, 그럼 이게 조금 난이도가 살짝 더 높은데 요거 한번 도전해봐. 한번 적고 도전해봐. a 플러스 b 마이너스 c 곱하기 a 마이너스 b 플러스 c의 전개. 야, 밖에 비 온다? 우산 있냐? 야, 비 꽤 오는데? 가랑비 정도가 아닌데? 오후에 좀 날씨가 흐리긴 했다. 필립 했어? 예. 어떻게 했나 볼까? 잘하네. 항의 3개짜리도 합차를 이용해 전개할 수가 있는데 식을 바라볼 때는 이 A와 첫 번째 A끼리 봐봐. 부호 똑같지? 이거 부호 반대지? 이거 부호 반대지? 부호가 같은 것끼리 한 편, 부호가 반대인 것끼리 한 편이야. 알겠죠? 그래서 이것을 이해할 때 A 한 편, 이거 한 편이니까 A 더하기에 괄호 B 마 C 이렇게. 자, 곱하기 A 마이너스하고 요 뒤에를 묶어줍니다. 안에서. 그럼 B 마 C로 들어가잖아.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정확히 동그라미 세모 모양이 나옵니다.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곱하기 동그라미 빼기 세모니까 이 식의 결과는 동그라미 제곱 빼기 세모 제곱, 즉 A 제곱 마이너스 세모인 B 마 C의 제곱이다. 이 뒤는 전개하면 되겠고. 이해돼? 중3 때 배운 합차를 활용해서 푼 겁니다. 그 다음에 3번은 3번과 4번은 그냥 하는 거야. 대신 이 둘의 차이는 3번식은 공통점은 1차식 곱하기 1차식인데
여기 일반적인 1차식이고 여기는 x 개수가 1짜리가 붙었지? 그지? 그때 x 제곱 그리고 이렇게 하면 ax 얘는 bx ax랑 bx 더하면 a 플러스 bx 그 다음에 상수항은 뭐 상수항의 곱 a 이렇게 나오겠지? 그래서 이거 이해할 때는 이렇게 하기도 하죠. x 제곱 더하기 이 상수항 밑줄 치시고 이 상수항에 대해서 합 x 제곱 그 다음에 더하기 곱 이렇게 이해하기도 하지. 그지? x 플러스 7 곱하기 x 플러스 22가 있다 라고 하면 20 좀 크다. 11이 합시다. x 제곱 쓰이고 이렇게 얘랑 얘랑을 두 개 더해가지고 19x 더하기 2를 곱해가지고 뭐 84 이렇게 쓰기도 한다는 소리야 바로. 보통 근데 이렇게 줄거서 하는 게 보통이겠고 그 다음에 얘는 딱히 뭐 쓰기도 뭐하다. 어차피 4번 해야 되잖아. ax, cx니까 acx 제곱 그 다음에 1차와 상수와 1차 곱해봐. 여기가 x 개수가 adb다. adx, bcx. 근데 ad랑 bc를 더하고 곱하기 x겠죠. 그 다음에 상수항이 곱 b 이렇게 하겠지. 여기까지가 이제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야. 네. 여기서 살짝 변형식 좀 잠깐 중학교 것만 가지고 좀 배워갑시다. 변형식은 2번과 3번과 4번에 대한 변형식은 없고 딱히 없고 요 1번에 대한 변형식이 있지? 그지? 그러니까 뭐 a 더하기 합시다. 이거 가져갑시다. 이 밑에 좀 지울게 이제. 이건 어차피 다 알고 있는 거니까. 요거 하나가 a-b의 제곱에 관한 식 있잖아. 이게 a제곱 마이너스 2ab 더하기 b제곱이다. 자, 이 식에서 변형식을 만들면은 이 제곱이야. 이렇게 두 개만 남겨주고 두 개만. 그리고 얘가 어디로 가야 돼? 이쪽 이항시키겠지. 양변에서 얘를 빼야만 얘만 남을 거니까. 그래서 이 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a 플러스 b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ab다. 이럴 때는 뭐 제곱의 합은 제곱한 것들의 합은 합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이다. 이렇게 좀 외우기도 하지. 아마 잘할 겁니다. 비슷하게 또 아래식에서도 요 두 개만 남긴 거야. 두 개만 남겨주면은 얘도 a 제곱 더하기 b 제곱은 a 마이너스 b 즉 차의 제곱 플러스 2a가 되겠죠. 넘어갈 때 플러스 넘어갈 거니까. 그랬다가 이 두 식이 같기 때문에 이 둘도 같아야 되거든. 그치? 이 둘 같게 되니까 a 플러스 b의 제곱은 하고 이제 정리가 되겠지. 얘가 a 마이너스 b 제곱 뒤에 뭐가 붙지? 뭐가 붙어야 이게 같죠? 네? 여기는 중간에 2ab가 있잖아. 제곱의 합은 좀 똑같고 여기는 마이너스 2배 있잖아. 이게 같아지려면 뒤에 4ab 더해야 같지 않느냐? 뒤에 4ab 붙여라. 비슷하게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a 마이너스 b를 제곱한 놈은 합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4ab이다. 이거죠? 그지? 자, 그러면 한테 문제 한번 내볼까? a 플러스 b는 4야. a 곱하기 b는 3이야. 알겠죠? 자, a 마이너스 b 한번 찾아볼래? 정답률 50%가 안 될 거야 아마. 정답률 50%가 넘는다 그러면 얘네가 우수한 학생들이야. 수학 문제 풀다 보면은
이런 조건들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 합차곱이야. 합차곱. 합차곱은 어떻게 엮여 있냐면 어떤 식에도 a-b는 하는 식은 없습니다. 얘가 알고 있는 책 중에 a-b 제곱에 관한 식 있지. 그러니까 합과 차는 제곱에 관해서 연관되어 있는 거야. 제곱끼리. 알겠죠? 따라서 a-b를 물었더라도 우리는 a-b의 제곱을 찾는 거지. 어떻게? a 플러스 b 제곱에서 마이너스 4ab더라. 그래서 대입하니까 합 4 넣고 제곱 마이너스 4배에 여기 3 넣고 그래서 16 빼기 11가 4겠고 그치? 그래서 a-b 얼마 나왔어? 얼마 나왔어? 소한 사람 손 얼마? 2 나온 사람 손 해봐. 다 해봐. 안 된 사람 누구야? 승준이하고 혜성이 뭐 나왔어? 어? 2? 이제 와서 2? 넌 뭐 나왔어? 4요. 아니 잘못 풀었어요. 그렇게 되면 정답은 0%가 된 거야 지금. 네. 정답 0%가 된 거야. 이 중3 정신머리야. 이한테 x를 제곱한 것이 4라고 했어. x거랑 뭐라고 써야 돼? 2야? 얼마? 2야? 이게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알겠지? 이걸 2라고 쓰고 있으면 니네 스톱10분 거듭제곱구 문제에서 다 이렇게 풀 거야 시험에? 원장님이 울 텐데 이렇게 하면? 안 그래? 제곱을 구하가 요놈의 제곱을 구했더니 4야. 그럼 제곱하기 전에 있던 애는 뿔마부터 4가 된 거야. 그래서 뿔마 2가 되겠죠. 답 2개야 되니까. 이해돼? 제곱을 구했다가 루트 취할 때 뿔마 조심하라는 소리야. 혹시 여기다가 내가 뒤에다가 단 A가 B보다 크다라는 단서 달았다고 치자. 그 말은 A-B가 그러니까 이항시키면 양수라는 걸 준 거잖아. 그때는 2만 답이지. 이해돼? 고등학교 내신은 이런 함정들이 그 수없이 많이 그냥 깔려 있어. 조심조심 해야 돼. 이거를 정확하게 미스 안 하는 사람과 하는 사람은 단순히 실수라고 하기에는 좀 그것도 그지? 한 명도 못 찾는 것도 오랜만이네. 자, 한번 해본 거고. 자, 고등학교 거 하나 배워보자. 내가 지금 쭉 아까 살펴봤는데 이 순서대로 가면은 숙제를 할 때 재미가 없을 것 같아서 A 플러스 B의 세제곱 먼저 할게. 아니다. 저기 아니다. 책에 써 있는 5번은 다음 시간에 할게. 5번 다음에 하고 6번과 7번 할게. 6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이야. 이 뭐 공식에 정리를 해 써놨긴 해. 근데 너네가 자기 손으로 한 번은 정리해봐야 돼. 자, 지금 연습장 펴시고 아니 프린트 B 공간을 써도 좋아. A 플러스 B 플러스 C 제곱을 한번 전기해서 예쁘게 정리해봐. 그리고 7번은 A 플러스 B의 세제곱도 한번 전개해보기 바랍니다. 이거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나중에 까먹었는데 시험 보는데 시간은 10분 남았어. 그 까먹었다는 이유로 백지를 내 만들 거 아니야. 전개하면 될 텐데 시간이 남은다면. 육 6번을 하는데 지금 선생님 항이 3개짜리의 합의 제곱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안 배웠지. 그렇지만 제곱의 뜻을 알면 할 수 있다고 했지. 똑같은 걸 2번 곱한다. 일단 첫 번째 6번은 이제 전개를 9번을 할 거라고. 9번. 일단 항은 9개가 나올 거야. 9개.
일단 6번부터 해봐. 뭐 했을 거야 이미. 9번 하고 나면 일단 정리를 해봐. 똑같은 거 있으면 정리하라고 그러지 동량. 그리고 제곱항을 먼저 써. 제곱항을. 자, 성실하게 9번을 했다고 치면은 항이 9개 나왔고 그 중에 모양이 좀 특별한 게 있지? 요 A제곱, B제곱, C제곱. 그지? 그지? 그래서 그걸 먼저 쓰게 되면 A제곱부터 B제곱부터 C제곱. 이거는 하나씩밖에 안 나온 거야. 그 외에 보다 보면 여기 AB와 BA가 여기 또 있죠. 두 개. 그 다음에 BC와 CB 똑같아. 그 다음에 뭐 AC하고 CA 똑같죠? 그래서 이게 정리되기를 2AB 더하기 2BC 더하기 2CA가 됩니다. 앞으로 ABC를 곱할 때 A, B, C 이렇게 했다고 치면 이렇게 곱한 것을 이쪽 A랑 B를 곱한 거를 알파벳 순서로 A 곱하기 B라고 쓸 거고 B랑 C를 곱한 거는 이렇게 순서대로 써서 B 곱하기 C라고 쓸 것이고 C랑 A 곱한 거는 그냥 알파벳 순서만 보게 되면 AC가 더 자연스러워 보이지만 약간 그 순환하는 형태로 보통 써서 CA라고 쓰는 게 고등수학에서 일반적인 표현법이야. 알겠죠? AC보다는 CA로 쓰는 게 지금부터의 어떤 습관이라고. 알겠죠? 그래서 여기를 EC에 쓴 겁니다. 자, 그럼 어떻게 이거를 익히면 좋을까? A 플러스 B의 제곱에 관해서 다시 한번 써보자. A 플러스 B 곱하기 A 플러스 B. 얘도 이렇게 A 곱한 거는 안 사라져. 동작이 없어. 이것도 그밖에 없어. 근데 이 첫 번째 괄호에 있는 A와 두 번째 괄호에 있는 B를 곱한 요 AB하고 첫 번째 괄호에서 B와 두 번째 괄호에서 A를 곱한 요 AB가 똑같았기 때문에 이 AB가 된 거잖아. 그치? 다시 항이 9개라고 그랬지? 그러면 A제곱, B제곱, C제곱을 빼면 항 몇 개 남았어? 6개 남았지? 남은 6개 있을 거 아니야. 그 중에 이 똑같은 거 말고 서로 다른 거를 곱해봐. 네? A, B, B, C 말고 A랑 A 말고 A랑 B 곱하거나 H 갈 수 있잖아. 근데 이렇게 A, B 곱한 거랑 첫 번째 거라서 A, 두 번째에서 B를 곱한 거랑 첫 번째에서 A를 고르고 두 번째에서 B를 골라서 곱한 게 똑같아. A, B로 두 번 나와. A, B, B, A. 이해돼? 그래서 2가 붙은 거야. 그러니까 B 곱하기 C 역시 첫 번째에서 B를 고르고 두 번째에서 C를 곱한 거. BC, CB 두 번. 그 다음에 CA 곱도 C랑 A 곱한 거, A랑 C 곱한 거 두 번 나와. 그래서 남은 6개가 둘 커플을 이뤄서 쏘는 거야. 여기 계산된 거야. 2개, 6개야 그러니까. 이해돼? 그래서 정리한 결과는 A의 제곱 더하기 B의 제곱 더하기 C의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2BC 2CA다.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용어를 좀 이름을 붙일 건데 앞으로 요것을 제곱의 합이라고 할게. 제곱의 합. A, B, C 세 문자에 대해서 제곱한 것들의 합. 뭐 당연하겠죠. 이름 붙일 때. 그 다음에 요건 합이라고 하겠죠. 합. 내가 합. 그래서 합의 제곱이 여기는 이제 제곱의 합. 제곱한 것들의 합 더하기 이걸 2로 묶었다고 칩시다. 2로 묶어주면은 그 안에서 AB 더하기 BC 더하기 C잖아. 그래서 요거를 이름을 좀 붙여줄 겁니다. 얘는 두 개씩 A, B, C 세 개 중에서 세 문자 중에서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이야. 두 개씩 곱한 것들을 더한 거야. 그래서 앞으로 얘를 2 곱하기 곱의 합이라고 해. 곱의 합. 곱의 합이란 말은 두 개씩이란 말을 생략한 거야. 두 개씩 곱한 것들의 합. 알겠죠? 곱의 합. 전개할 때는 이렇게 다 각각 써는 게 맞아. 전개는 괄호를 쓰지 않는 게 전개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제 자 외울 때 이렇게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더하기 네모의 제곱을 전개해 볼까? 승훈이가 전개해 보자. 동그라미 제곱, 세모 제곱, 네모 제곱 더하기 2 곱하기 동그라미 세모, 그 다음에 더하기 2 곱하기 세모 네모 더하기 2 곱하기 네모 동그라미 가장 소리지. 이해되니? 자 그럼 조금 이제 실전으로 가보자. 그럼 내가 이제 a 더하기 2b 더하기 3c를 제곱하라고 그랬어. 이거 전개하라고 그랬어. 그지? 단순히 공식만 딱딱딱 외운 사람은 이제 또 헷갈릴 수 있습니다. 항상 이게 한 덩어리고 이게 한 덩어리고 이게 한 덩어리야. 부호 포함이야. 그리고 공식이 다 플러스 기준으로 되는 거다. 부호 포함. 그러면 전개하면 a의 제곱 나오겠지. 그지? a 제곱. 얘 제곱 나오겠죠. 4b제곱. 그 다음에 요거 제곱 나오겠죠. 9c제곱. 그 다음에 뭐 쓸까? 외울 때 2ab로 외우는 것보다 이 둘을 먼저 곱해줘. 곱해주면 ab거든? 그것의 2배. 그 다음에 얘를 곱해줘. 그것의 2배. 얘를 곱하고 그것의 2배. 이렇게 외우는 게 좋아. 알겠죠? 한다. 자 그럼 그 다음에 한 거 뭐야? 이 둘 곱해봐. 2ab의 2배. 4ab 더하기 이렇게 곱하면 6bc의 2배. 12bc. 이거 곱하면은 3ca죠. 의 2배. 6ca 이렇게. 이해돼? 자, 너네 또 적어봐. a-2b 더하기 c의 제곱 한번 정리해봐. a-2b 더하기 c의 제곱을 정리해봅시다. 전개. 얘는 이제 a 더하기에 마이너스 2b 더하기에 c 이렇게 제곱이랑 똑같다고 생각해줘야 돼. 항상 부호 포함이야. 그러니까 a 제곱 더하기에 마이너스 2b의 제곱. 그러니까 마이너스 2b 제곱하면 4b 제곱 될 거잖아. 더하기에 c의 제곱. 그다음에 이 둘 곱하면 얼마야? 곱할 때 a 곱하기 마이너스 2b야. 그러니까 곱한 게 마이너스 2ab이고 그거의 2배 마이너스 4ab 곱하면 마이너스 2bc고 그것의 2배 마지막은 ac의 2배 2ca 이해돼? 일부러 내가 바로 암산 안 했는데 그렇게 해야지 빨리빨리 하려면. 그 다음에 이제 배운 김에 여기서 변형의식까지 잠깐 같이 언급을 할게. 요놈의 변형의식은 딴 게 아니고 아까 위에서도 이거를 곱셈공식을 적은 상태에서 제곱한 것들의 합만 따로 남겼잖아. 여기서도 제곱한 것들의 합 요거가 주어가 되는 거야. 식의 주어가. 그래서 식이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은 하고 쓰면 뭐라고 쓸까? 요 긴 식이 어디로 가면서 이 뒤로 넘어가겠지. 마이너스 달고. 그래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한 결과에서 마이너스 이걸 2로 묶은 상태에서 넘어갔다고 치면은 마이너스 2배 ab 더하기 bc 더하기 c이다. 괜찮아? 요게 이제 2로 묶은 상태에서 한 방에 이 뒤로 넘어간 거야. 마이너스 달고. 알겠죠? 혹시 이제 변형식이 좀 불편한 사람은 잘 안 외우는 사람은 항상 기본식을 썼다가 이항시켜서 한 번 더 쓰면 됩니다. 자, 그럼 문제는 뭘로 나오겠냐? 이한테 a랑 b랑 c를 더한 값이 4래. 그리고 ab 더하기 bc 더하기 ca가 6이래. 질문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를 물은 거야 이게. 이런 식으로. 그러면 요 합, 곱합
제곱이야. 요 세 개가 정확히 이 하나의 식에 들어있거든. 하나의 식에. 그러니까 중3 때도 봐봐. 여기가 합, 제곱이야. 곱, 세 개 들어가잖아. 그러니까 항상 문제 이렇게 나오는 거야. a 플러스 b, ab, 그 다음 a 제곱 더하기 b 제곱 중에서 두 개 주고 하나 구하라고 하지. 두 개 주고 하나 구하라고 해. 여기서도 그러니까 합, 제곱이야, 곱이야 셋 중에서 두 개를 주고 하나를 물어보는 거야 항상. 그지? 따라서 두 개를 줬다는 얘기는 하나는 내가 구할 수 있다지. 그지? 뭐 변형공식을 쓴 사람은 요거 찾는 거니까 이렇게 쭉 넣을 거 아니야. 곧바로 넣어가지고 합의 제곱이니까 4의 제곱 마이너스 2배 곱의 합이니까 6 이렇게 써서 끝낼 거 아니야. 16 빼기 52 해서 4더라. 이제 이거 변형공식을 잘 외운 사람의 풀이고 변형을 모르면 못 푸나 아니라고. 그냥 이거 써놔. 요 세 개는 그냥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제곱한 식을 전개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다. 이게 AB 더하기 BC 더하기 C다. 한번 쓰고 나서 대입해. 합이 4네. 4의 제곱 16이죠? 자, 제곱한 것들의 합을 물어봤지? 이거 아직 몰라.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더하기 2배의 이 곱의 합 부분을 줬지? 6이라고? 이거 10이잖아. 12. 12가 넘어가니까 이거 얼마야? 4일 거야. 4. 맞지? 그렇게 하는 거야. 또 오늘 지금 우리가 친숙하게 알고 있는 a 플러스 b의 제곱에 관한 식에서 가운데 항이 하나 추가된 거야. C가. 이 C가 추가됐어. 그때도 중학교처럼 비슷해. 중학교도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더하기 2ab 했잖아. 곱한 다음에 2배. 여기서도 제곱인데 이 ABC가 이제 3개니까 2개씩 곱한 것들을 2배 하겠다는 소리야. 그래서 AB의 2배, BC의 2배, CA의 2배. 이해되지?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배울게. 하나만. 자, 이번에는 A 플러스 B의 세제곱. 여기서는 아까 뒤에 C가 하나 추가되고 제곱이었다면 A 플러스 B인 상태에서 차수가 세제곱된 겁니다. 자, 이거 어떻게 전개하느냐? 세제곱은 세 번 곱한 거야. 그러니까 뭐 그냥 전개식만 빨리 구할 때는 A 플러스 B 곱하기에 A 플러스 B의 제곱 이렇게 좀 쓸게. 세제곱이잖아 이거. 따라서 얘가 A 플러스 B 곱하기에 A 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 제곱 이렇게. 이쪽은 전개한 겁니다. 그래서 6번 전개하겠다는 얘기지. 요렇게 A 세제곱에 더하기 2A 제곱 B 더하기 A B 제곱. 밑에 BA 제곱은 A 제곱 B로 이렇게 한 거는 2A B B니까 2A B 제곱. 마지막에 B 세제곱이야. 자, 그래서 A에 관해서 내림 차수 가볼게. A 내림. A 중에 제일 차수 높은 건 얘거든. A 3차. 그다음 A 제곱이 있나 보자. A 제곱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죠. A 제곱 B, A 제곱 B인데 여기 두 개 한 개지. 동량이기 때문에 얘가 3A 제곱 B야. 더하기 A 1차가 여기랑 여기 붙었다. A B 제곱인데 한 개, 두 개니까 얘가 총 3개가 돼서 3A B 제곱이야. 더하기 B 세제곱 이렇게 정리해야 돼. 그래서 결과는 A 세제곱 더하기 3A 제곱 B 더하기 3A B 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이다. 일부러 지금 여기 2를 썼는데 외우는 방법은 이 식은 항이 4개인데 A 입장에서 3차, 2차, 1차 상수, B 입장에서 거꾸로 3차, 2차, 1차 상수. B 입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A가 문자는 A 3개 있지? A만 3개. A. 여긴 A, B잖아. 문자 총 3개입니다. 차수 합이 3차야. 여기도 차수 합이 3차입니다. A, B, B 3개. 근데 개수는 1, 3, 3, 1. 그렇게 좀 외우는 편이야. 근데 왜 그렇게 되는지를 볼 때 그냥 전개하면 되니까 되겠지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다른 각도로 볼게. 봐봐. A 플러스 B의 세제곱은 A 플러스 B와 또 한 번 A 플러스 B와 다시 A 플러스 B를 곱한 거지. 3번. 맞지? 우리가 이렇게 괄호 3개짜리를 직접 전개해 본 적은 없겠는데 2개까지만 해보잖아. 이거를 할 때
요 A 세제곱이 어떻게 나왔냐면 첫 번째 괄호에서 A를 선택하고 두 번째 괄호에서 A를 선택하고 세 번째에서도 A를 선택해서 곱해준 게 A 세제곱이야. 이해되니? 그리고 B 곱해서 나온 게 얘야. 그러니까 A 세제곱은 이거밖에 안 나와. 요 A 곱할 때밖에 안 나오잖아. B 세제곱도 요 B 할 때밖에 안 나와. 그러니까 사라질 일도 없고 한 번밖에 안 나와서 개수가 1이야. 이해되니? 자, 그러면 A만 3개 나온 건 알겠어. 그 다음 A 이 괄호 3개 중에서 여기서 한 개, A와 B 중에 한 개, A와 B 중에 한 개, A와 B 중에 한 개를 골라서 곱할 거야. 그 말은 총 3개를 골라서 곱하겠다는 얘기잖아. 한 개. 그러면 내가 A만 3개 고를 때 했으니까 A를 2개 고르고 B 하나 고를 수도 있을 것이고 A를 1개 고르고 B를 2개 고를 수도 있을 것이고 B만 3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내가 알겠다고 그냥 여기 개수가 몇인지와 개수가 몇인지 알면 될 거 아니야. 자, A제곱 B가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생각해봐. A제곱 B A 2개와 B 하나지, 그지? 그럼 A 2개는 여기 A 중에 2개고 B 하나도 이 2개 하나잖아. 그러니까 2개를 고르는 것보다는 하나를 고르는 게 편해. 그래서 첫 번째 괄호에서 요 B를 골랐어.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요 A 골랐어. 이게 A 제곱 B지. 이해돼? B랑 A랑 A 곱하면 A 제곱 B잖아. 그지? 그러면 내가 B를 얘 말고 이 B를 골랐다고 치자고. 이 B를. 그럼 B랑 A 골랐어. 이것도 A 제곱 B입니다. 마지막으로 B를 요걸 골랐어요. 그 다음 요 A 골랐어. 이것도 A 제곱 B야. 그러니까 B를 하나를 고를 건데 첫 번째 괄호에서 이 B를 고를 때도 있고 두 번째 괄호에서 이를 고를 때도 있고 세 번째 얘를 고를 때도 있기 때문에 총 3가지가 나와. 그래서 A 제곱 B가 3번 나와서 3 붙은 거야. 같은 방법으로 A, B 제곱도 이 A 하나가 이 A일 수도 있지. A, B 또는 요 A, B 아니면 요 A하고 요 B 그래서 A, B 제곱도 3번 나오더라.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될 수 있다. 네? 그 다음에 외우는 거야. 자, 이것도 그럼 모양으로 기억할까? 자,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 제곱에 대해서 기억해보자. 자, 항상 왼쪽에 있는 것만 3개. 알겠죠? 더하기 3 곱하기 왼쪽 개수 하나 줄여 2개. 그러면 이제 오른쪽에 있는 세모가 1개 되는 겁니다. 더하기 3 곱하기 왼쪽에 하나 오른쪽 2개 더하기 오른쪽만 3개. 이게 툴이야. 알겠죠? 플러스 기준으로 왼쪽 오른쪽에 대해서 왼쪽만 3개 더하기 3 곱하기 왼쪽 2개 오른쪽 하나 더하기 3 곱하기 왼쪽 하나 오른쪽 2개 더하기 오른쪽 3개.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저걸 이용해서 너네가 2A 플러스 3B의 세제곱을 한번 전개해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됐어? 어떻게 했을까? 여기 있어. 아무튼 해버렸어? 자, 모양 만들어 볼게. 얘가 왼쪽, 얘가 오른쪽이야. 그럼 2A만 3번 더하기 3까지 기본으로 오시고 왼쪽에 2A가 2개, 오른쪽에 3B가 1개. 더하기 3 곱하기 왼쪽 2A가 1개, 3B가
2개 더하기 3b만 3개. 이해돼? 이걸 암산하는 사람도 있는데 선생님도 암산 잘 안 해. 왜냐면 이게 차수도 있고 해서 잘못하면 훅 간단 말이야. 그래서 한번 이 툴을 가로까지 이용해서 한번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정리하는 게 안전합니다. 참고로. 그래서 여기 정리하면 얘가 8a 세제곱. 그 다음에가 개수부터 봐. 3, 2, 6이 아니고 여기 2제곱이야.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할게. 여기 9잖아. 9. 3, 3은 9. 9랑 4 곱해. 36. 곱하기 a 2개 b 하나. 더하기 여기 개수를 보게 되면 3, 2, 6에다가 이 뒤에가 3의 제곱이야. 6 곱하기 9니까 54 곱하기 a가 하나, b가 2개. a, b 제곱. 그러니까 더하기 여기 27 b 세제곱. 이렇게. 알겠습니까? 지금 배웠으니까 하나만 더 해야 돼. 이게 세트라 그래. 볼게 그냥 이거 그냥 외우기 어렵잖아. a-b의 세제곱을 배워야 되거든. a-b 세제곱도 열심히 해보면 되겠지. 근데 이것도 위의 식을 이용해 볼게. 왜 나는 동그라미 더하기 세모의 세제곱을 전개할 줄 알거든 지금. 그치? 그럼 얘를 이해할 때도 a 더하기에 마이너스 b를 세제곱했다고 보도 된다는 소리야. 이해돼? 그러면 a의 세제곱 더하기 3 곱하기 a가 2개 마이너스 b가 1개 더하기 3 곱하기 a가 1개 마이너스 b가 2개 마이너스 b가 3개 이거 아니야. 그러니까 모양이 비슷하거든. 다만 정리하게 되면 현재 자료가 여기 b가 들어가던 요 b가 들어가던 그 자리들에다가 마이너스 b로 대신 대입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이너스 b 넣고 제곱해봐. 부 안 바뀌어. 마이너스 사라지니까. 근데 여기 1차나 3차는 마이너스 b를 넣고 1차를 하나 마이너스 b를 넣고 3차를 하나 다 부호가 마이너스 생길 거 아니야. 그래서 오른쪽에 오는 이 b의 홀수차 수들이 싹 다 마이너스 생겨. 그래서 총량이 마이너스 3 붙잖아. 여기도 마이너스 3 붙고 여기 마이너스 b 세제곱 여기는 사라지고. 그래서 정리하면 a 세제곱 얘는 그지? 얘는 마이너스 3a 제곱 b. 그 다음에 이 뒤에가 플러스가 바뀌면서 플러스 3ab 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b 세제곱이다. 이렇게 비슷한데 가운데가 마이너스 붙으면 다 똑같은데 부호만 뿔마다. 뿔마. 이해돼? 자 숙제 알려줄게. 자, 오늘은 이제 원래 곱셈공식이라는 챕터가 한 번에 다 배우고 학습하고 나서 문제를 풀어야 돼. 왜냐면 섞여 있단 말이야 중간중간. 오늘은 내가 숙제는 프린트해서 오늘 나눗셈 배웠잖아. 나눗셈 문제가 16쪽에 있습니다. 좀 뒤에 넘어가. 16쪽에 있어. 마지막 쪽에 봤어? 16쪽. 그 한쪽은 해야 되겠고 그 외에 프린트 숙제는 없어. 다만 오늘 숙제는 21페이지 풍산 자체 21페이지에 있는 곱셈 문제 우리 아직 안 배운 것들이 있죠? 그지? 5번이나 8, 9, 10 안 배웠지? 5번, 8번, 9번, 10번 안 배운 식들을 자기 스스로 한번 전개를 직접 합니다. 전개해서 예쁘게 정리하고 책 보고 확인을 해. 맞는지? 알겠죠? 잘 이거 해봐야 돼. 그리고 나서 최대한 암기를 해봐. 이게 숙제야. 이 곱셈공식을 이 정리를 안 해, 전개와 정리를 자기 손으로 안 해보고 그냥 외운 사람은 활용 못한다. 자기가 한번 해봐야 돼. 그리고 나서 다음 시간에 내가 조금 더 이제 이해가 쉽게 기억할 수 있는 방법들을 알려줄 거고. 자, 오늘 여기까지.